자, 이번 시간은 147쪽입니다. 취득세 부가징수. 자, 이 부분도 지금 최근에 24, 25, 27에 이렇게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 부가징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 이런 내용을 했어요. 과세표준, 그리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기 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외외 시가표준액도 있고, 또 특례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곱하기 세율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 세율이 자, 표준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고, 또 세율의 특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 해당 맞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부가징수, 그리고 분명히 특별시, 광역시 도세예요. 그러면 어디 도로 해야 될 것인지, 어디 광역시로 해야 될 것인지, 납세지도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징수 방법이 어떤 형태로 징수 방법이 되는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안 하면 어떤 형태가 징수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부가징수예요. 그러면 먼저 이 부가징수에서 첫 번째 납세지가 나왔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지는요, 자, 일반적으로 취득 물건의 소재지로 주로 합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로 해요. 또는 일부는 또 시설 소재지가 됩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이거나 또는 시설 소재지 등이 주로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취득 물건마다 납세지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납세지에서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항 보세요. 부동산 취득 있죠? 자, 부동산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그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부동산 소재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소지가 여기 전주로 돼 있어도 서울에서 토지 또는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서울 부동산 소재지, 그 서울 특별시, 그가 납세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제주도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다. 전라북도 내에서 취득하면 도세, 전라북도가 납세지가 되고요.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차량을 취득하면 납세지가 어딘지 이런 거 시험에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봐야 될 것은 148쪽입니다. 예, 148쪽에 보면 가로 3에 있습니다. 지금 가로 2번에서 취득 물건마다 쭉 납세지를 봤단 말이야. 가로 2번에서.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부동산만 나와요. 부동산 소재지로. 다른 걸로는 안 내요. 근데 148쪽 제일 위에 가로 3번에서 보면 이 가로 2번의 요 납세지, 이란 납세지가 혹시라도 불분명할 수가 있어. 불분명. 그래서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무조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에다 비추래요. 자, 우선 분명히 뭘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쭉 납세지가 있단 말이에요. 납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 2번의 납세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럼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어디로 한다? 취득 물건, 해당 취득 물건의 소재지로 간다. 그렇죠?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 여기 요것까지가 출제되고 이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요것도 출제될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 등은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 4번이죠.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군데 이상으로 걸쳐 있어요. 분명히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주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일부 토지가 있는데 이게 한 필지 토지예요. 이렇게 한 필지 토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전라남도로 돼 있고 이 토지는 광주 광역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한 필지 토지가 걸쳐 있어 버려요. 그러면 무조건 소재지별로 합니다. 자, 여기는 전라남도가 납세지. 요 토지 가격은. 그다음에 이 토지 가격은 광주 광역시가 납세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소재지별 그래요. 그래서 2 이상이라고 그래요. 2 이상 시도의
걸쳐 있다 그래요. 걸쳐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이다 이거예요. 소재지별 각각 나눈다. 소재지별로 각각 나눠서 소재지별로 한다. 등록면허세가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두 군데 이상으로 걸쳐 있어 버리면 등기소나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그 등기소 이제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인데 취득세는 두 군데 이상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이에요. 각각 한단 말이에요. 각각 소재지별.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납세제를 봤습니다. 납세제를 봤는데 꼭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부동산 취득할 때 어디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 혹시 어디로 한다? 취득물건 소재지. 그죠? 그 다음에 148쪽에 자, 지금 납세지만 봤어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부가징수인데 어떤 형태로 부가가 되고 징수되느냐. 부가라는 것은 세금 부담을 주는 거, 세금 부담을 주는 거고 징수는 고지 등을 통해서 거둬들인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세금이 징수되느냐. 이 취득세는 원칙이에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신고납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납부인데 언제까지 신고되고 납부가 돼야 되냐 이거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취득한 때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돼야 되죠. 60일 내에 취득한 날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 신고해 줘야 되고 그 60일 그 기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일 내까지 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납부가 다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상속은 그랬어요. 상속은 6개월 이내인데 여기서 6개월 내를 언제부터 6개월이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래야 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면 4월 5일 날짜가 상속 개시일이다. 상속 개시일이다. 그러면 이 4월 5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면 4월 말일이겠죠. 여기서 6개월이면 10월 말까지가 신고해 주면 돼. 6달.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 말일에서 6달, 6개월. 그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된다. 상속은 6개월. 그 다음에 외국에 주소 둔 상속은 뭐 9개월 그래요. 9개월은 안 해도 돼요. 6개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날짜. 그 달의 말일. 그 달의 말일에서 6개월 내다.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징. 자, 추가징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5년 안에 사치성 재산이 되면 5년 안에 사치성 재산 등이 되거나 또 대도시 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5년 안에 이루어지면 그대로 중과세 세액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중과세 세금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이미 과거에 취득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때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외돼요. 제외. 그래서 가산세를 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중과세 세금에서 마이너스에. 그래서 이 부족세액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징수되는 세액입니다. 추가로 징수된다. 추징세액인데 이 추가로 징수된 세액도 신고납부를 해야 돼. 지금 신고납부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60일이 아니야. 추가로 징수될 때는 요 사유. 이 추가로 더 징수 사유. 그 사유 발생일이 있어요. 이날로부터 이거는 30일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추가로 징수는 며칠 이내다? 30일 이내다 이거야. 이것도 신고납부예요. 이것도 신고납부입니다. 우리는 신고납부예요. 취득세는 항상 이렇게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추가되는 부분도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여기를 작년 틀리게 나왔잖아요. 여기를 작년에 추가 징수되는 이 경우에도 60일 내에 틀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가산세 포함 틀리게 나옵니다.
가산세 뭐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 제외.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는 60일이 아니요. 30일 내에 신고 납부요. 이것도 신고 납부입니다. 지금 신고 납부요. 근데 이렇게 또 틀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에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추가로 더 내는 경우도 무조건 신고 납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열심히 공부해 준 사람이 있어.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절대 안 나와. 이거는 씨알데기 없는 거예요. 요 날짜가 중요한 거야. 해당 추가로 징수되는 사유가 있은 그때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물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매매 등은 60일이고요. 상속은 6개월이고 추가로 징수되는 것은 30일 이내죠. 다 날짜가 다르죠. 근데 지금 이 기간 60일 또는 30일 등 이렇게 신고 기한이라고 그래. 신고 기한 내에 등기 등록시입니다. 등기 등록시. 신고 기한이 아직 안 지났다니까. 그런데 등기될 때가 있고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등기 등록 전까지 그럽니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가 신고 납부가 돼야 돼. 그리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입니다. 접수일. 오늘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러면 이날까지. 신고 기한 이내라도 혹시라도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 등기 등록을 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 신청서 오늘 접수하는 날까지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하여튼 취득세는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 부동산 취득자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매매의 경우는, 그래요. 매매의 경우는 60일 이내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로 더 징수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60일 이내지만 등기 내려면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한 때에서 60일 이내인데 혹시라도 등기 낼 때는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취득한 때가 언제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개인 간의 취득한 때가 언제예요? 취득한 날이? 개인 간의 매매를 했을 때? 네? 뭔 잔금? 잔금 계약서도 있고 사실서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이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혹시라도 등기 내려면 등기일이 바로 취득식이죠. 그러면 등기 낸다. 그러면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인데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전에 미리 등기 낸다. 그러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면서 그 등기 신청서 접수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돼. 그렇죠? 등기 낼 때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신고 납부를 하면 다행이요. 근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